네, 두 번째 주제로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을 뜨겁게 달궜던 SM하고 온라인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라이크 기획을 없앤다고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달 전에 저희 라이브 방송을 다시 한번 꺼내볼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그때가 20일이었죠. 20일 날에 네, 지난 8월 20일 날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때 당시에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SM에 이제 1차 이어서 2차 공개 주주 서한을 보냈었던 때인데, 예,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감사가 선임은 됐는데 그 후에 뭐가 안 달라진 것 아니냐. 근데 감사의 권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께 생각할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권한이 굉장히 좀 있다. 그래서 변화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1차 3월에 보냈던 거하고 이번 8월에 보냈던 2차에서 결정적인 차이라고 한다면은 추가된 표현이 있다. 법적 권리 행사라는 부분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조금 이거는 좀 강도 높게 보셔야 된다. 긍정적인 변화가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근데 이번에 정말로 좀 뭐랄까요? 소득이 있었죠. 그쵸? 뭐 뜻밖의 공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SM에서 수시 공시를 했습니다. 라이크 기획과의 프로듀싱 계약 조기 종료 검토. 당사는 프로듀싱 계약 상대방인 라이크 기획으로부터 프로듀싱 계약의 조기 종료 의사를 수령한 바 이와 관련하여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계약 조기 종료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전에 레터를 받았던 바가 있었죠. KB 자산에서 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3월에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차례에 대해서 회사가 답변은 했지만 공시로 답변을 하진 않았어요. 예, 그저 보도 자료로 답변을 했었죠. 사실 엄밀히 말해서 행동주의 투자자가 보내는 레터에 대해서 기업이 답변을 할 때 공시를 수시 공시를 통해서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매우 이례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점에서 큰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마 일단 첫 번째로 느끼셔야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요, 공시가 나온 이후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가 나오게 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후배 프로듀서들이 큰 어려움 없이 잘 꾸려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때 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 물러나라는 소액 주주들의 의견 또한 대주주로서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도리라고 말한 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현 시점이 계약을 종료하기 가장 좋은 시기 같다. 올해가 가기 전에 당사 경영진들이 향후 50년을 바라보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언급이 되었다는 점이 저는 아주 중요 포인트다라고 보고요. 특히나 기대하게 만들죠. 올해가 가기 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온라인에서는 다음 날에 답변을 냅니다. 이런 SM의 답변과 공시에 대해서요. 이제 굉장히 환영한다라는 표현이 들어오고, 핵심은 전 이거 같아요. 계약의 조기 종료 결정을 9월 30일까지 마무리해 줄 것을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온라인 측에서도 연내라면 좀 빨리, 예,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역시나 시기를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저는 라이크 기획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다양한 썰들이 있어요. 첫째는, 아니 그렇게 본인의 이해득실에 능하신 분이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하시겠냐, 이거는 매각을 위한 거 아닐까?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뭔가 또 이권을 추구할 방법이 있는 거 아닐까? 막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렇게 넘겨짓기식으로 해석할 건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매각도 사실은 매각이 제일 조심스럽게 얘기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냥 끝날 때까지 이거는 어떤 포인트에서 틀어질지 모르고 어떤 데서 급물살이 탈지 모르는 게 매각이라서 그런 것이고,
뭐 추가적인 이권에 대해 가지고서는 아니 지금은 이권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인데 벌써부터 추가 이권을 생각한다는 건 너무 이르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넘겨짓기로 할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제 개인적인 그 견해를 담은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연초에 보셨어요. 연초에 우리가 3월 달이죠. 지난 3월에 보게 되면은 주총 이제 3월 마지막 날 열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주 토요일에 있었던 86번가 라이브에서 와 이거 정말 역사적인 승리다. 온라인 측에서 주주 제안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라고 하면서 막 그 막전 막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막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왜 사태로 끝났을까라고 해보면은 굉장히 표 차이가 많이 났다라는 것이죠. 표 차이를 역산해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 이때 당시에 행사했던 표 자체가 1500만 주 정도였는데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는 900에서 600 정도로 온라인 쪽이 승리하지 않았나. 조금 더 보면은 그러니까 온라인 쪽은 900에서 1000만 표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SM 측은 500에서 600만 주 정도의 득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잠재적으로 엄청난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그때도 말씀드렸고 그 이유가 이게 이제 행동주의가 일반적으로 이사회 장악을 목표로 하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그 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고 소유는 주주들이 하지만 직접 민주주의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는 마치 간접 민주주의 하듯이 그러니까 국회의원 뽑듯이 이사회를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회에서 주요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이사회를 이 주인들이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SM이 왜 그런 얘기 드리냐면 이사들의 임기가 다 내년 초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주총에서는 이사회 멤버 전원을 지금 투표로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900에서 1000만 대 500에서 600만으로 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이거는 감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사회 전원을 몽땅 다 뺏기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랬죠. 완전히 그러니까 SM의 경우는 다른 주주행동주의 들어가는 회사와 차별적으로 완전히 서구식 행동주의 즉 이사회가 완전 장악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다라는 거는 SM에게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 이때 당시 그랬으면 이 주총 딱 끝나고부터 길어야 정말 길어야 1년이다. 정말 길어요. 근데 그 전에 연내에는 뭔가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굉장히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여기에 편승하는 사람들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불만을 가지고서 그게 에이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로 아마 1년 사이에 크게 이 편이 갈리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사회가 결국은 통째로 넘어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봐요. 시기의 문제였지 받아들여야 되는 사안이었던 거죠.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그래도 이제 정말로 없어질까?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 별도 기준으로 매출액의 6%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40억, 올해는 상반기에는 활동이 좀 적었고 하반기에 아티스트들 활동이 더 많죠. 그래서 반기점 114억을 받아갔습니다. 어떤 분들 이런 말씀하세요. 뭐 라이크가 없어져도 이제 그 전문 프로듀서 누군가는 고용을 해야 될 거고 혹은 이수만 지금 프로듀서를 또 고용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의 결국 페이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요. 그럼 우리 이제 업계 평균을 보통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이브라든지 YG라든지 JYP라든지 보게 되면 책임 프로듀서가 업계 최고 대우를 받았을 때 받는 게 3%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아도 3%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의 6% 구조에서는 우리가 3%포인트 절반은 줄여낼 수 있는 비용 구조로 가게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 이건 깔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SM의 특수성을 생각하셔야 될 게 이미 SM은 프로듀서들이 있어요. 근데 옥상옥의 구조로 책임으로
총괄 프로듀서로 이수만 프로듀서가 있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정말로 그 총괄까지가 필요한 건지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러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어떤 데는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뭐 반드시 누군가를 추가로 그 자리에 앉혀야 된다라는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좀 그런 거는 있어요. 전 좀 이런 류의 기사들을 볼 때마다 조금 좀 마음이 불편한데 뭐냐 하면 자꾸 이제 물러나라고 이야기했다. 뭐 이수만 물러나라는 뭐 소액주주들의 주장 먹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주주행동주를 펼치고 있는 온라인 측의 표현을 보시면 물러나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개인 회사하고의 불투명한 그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청산하고 모두 법인으로 합쳐놓고서 그 다음에 법인에 이수만 프로듀서도 들어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향력 행사를 법인에서 직을 맡은 상황에서 하시라. 그렇게 되면은 성과에 따른 합리적 보상 체계를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구조를 먼저 갖추자는 거지. 아니 누구 보고 갑자기 물러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랑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저는 그거는 좀 악의적인 거라고 봐요. 마치 뭐 케이팝에 대해 가지고서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이 들어와서 뭐 회사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의 이야기를 하는 거는 대단히 잘못된 해석이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정식으로 직을 맡아서 들어오시게 된다면 그러면은 다른 이제 업계에 지금 참고가 될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연봉 플러스 인센티브 구조.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거는 비용에 있어 가지고서는 그 이제 주식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주식 보상을 인센티브로 해서 총액을 맞추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됐을 때 완전히 회사의 이해관계하고 이수만 프로듀서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부분이라 봅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요 비용이 일정 부분 나가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수준은 넘질 않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일치가 되어 가지고 가게 되면 훨씬 더 밸류업을 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니까는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윈윈이 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게 숫자로 봤을 때 좋은 영향이냐 딱 숫자로만 보면요. 간단하게 그럼 작년 기준 240억이잖아요. 240억에 이제 세후로 보고 여기에 밸류에이션 이제 PE 멀티플 20배를 줘봅시다. 뭐 이거는 뭐 누군 20배를 줄 수도 있고 15배 줄 수도 있고 25배 줄 수도 있고 본인이 생각하시기 나름일 겁니다. 20배를 줬을 때에는 3,648억의 밸류업 효과가 있다. 근데 금요일 날에 시가총액이 2,855억이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누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이거 절반은 그래도 가져가게 될 거야 라고 하면 뭐 똑같이 이거 절반으로 놓고 보면 120억으로 놓게 되겠죠. 그러면 1824억의 밸류업이 있었다. 딱 숫자만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이런 사건이 있을 때에는 좀 더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회사 전체적으로 이 회사는 SM이라는 회사는 잘하고는 있지만은 고비용 구조의 불투명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동종업계 회사들에 비해 가지고서 PER 멀티플은 항상 떨어지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라이크 핵심인 라이크가 정말로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다 해소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 전체 기업 가치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딱 요렇게 라이크만 갖고 숫자를 계산해 내지는 아마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작년부터 한번 과정을 쭉 봐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레터 보낸다고 뭐가 달라질까? 야, 주총에 이기면 뭐가 달라질까? 아니, 이길 순 있어? 아, 그래, 이겼네. 근데 감사 넣어서 너가 뭐 어떨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그거 봐, 감사 들어가봤자 아무것도 변화가 없잖아, 지난 몇 달간. 그 다음 이번에 라이크의 답변이 나와도, 야, 라이크 기획 저런, 그 구속력 없는 답변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 우리가 보기엔 차이가 느껴지지만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진짜로 이르면 3분기에 없어진다면, 그리고 내년 초에는 뭐 새로운 체계가 구축이 된다라고 해버리면 그때 가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자무 궁금해집니다. 어떤 건에 있어서는요 생각보다 미래가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그 다음에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야 그럼 다음은 누구야? 넥스트 SN 가지고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이들 자꾸 넥스트를 찾으세요. 아, 이건 일단 놓친 것 같고 넥스트. 이건 내가 발굴한 것도 아니고 내가 놓친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주제행동주의는 어려워요. 우리나라 지금 법상에서.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게 지금 진행 중인 게 있는데 이제 시작인 게 있는데 왜 굳이 자꾸만 넥스트를 찾으시냐. 그것도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3월 26일 날 라이브 방송에서 주주 제한 성공 가능 여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쭉 제가 자료를 만든 게 있어요. 요걸 한번 꼭 보십시오.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주행동주의가 SM만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치면 안 되겠죠.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있습니다. 하나의 회사에서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죠.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86번가의 거의 채널 명을 바꿔도 될 정도라고 봐요. 상법 개정. 상법 제382조의 3항 이사의 충실 의무. 여기에다가 이사가 회사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주주도 추가해가지고 주주가 비례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비례적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해주자라는 겁니다. 지금의 상법에서는 주주가 권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 길을 만들어줘서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겁니다. 이게 되면 사실은 지금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3월 26일 날 방송했었던 어려워요 하는 거 다 없어집니다. 허들이 다 없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모든 기업들도 SM처럼 정말로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주주행동주의가 먹힐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법안 발의도 있었고 했었지만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아주 이상야릇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봤을 때에는 상황이 변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또 저는 요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고 생각을 했다가 개정의 가능성이 최근에 보면은 의회에서 물꼬가 터져서 또 좀 높아진 것이 아니냐 지금 상황은 법 개정의 가능성이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 일어나고 나면은 제가 말씀을 좀 재미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흘러가는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이상야릇하게 재미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두 번째 주제 SM 온라인 라이크 기획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